계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유례 없이 많은 그 언론이 취재 중입니다. 채널 A, SBS 맞네요. 좀 있어서 운영장비가 기본적으로 보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조금 지금 시각 예상 시각보다 한 15분 정도 늦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국에 탈북민들이 속속집 모여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자님들 때문에 한 이제 5분 뒤에 바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먼저 주최자를 대표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 또 취재할 그런 대상도 많고 일정도 바쁜 기자님들이 구름처럼 모여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목소리, 저희들이 외침을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기자님들 아마 편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분 한 분을 먼저 저 연결될 동안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여기 자유북한 방송 대표 김선택 대표님 나와주시죠. 저 앞유명 중에 지금 나와주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같은 자유북한 방송의 팀장으로 대강민 기자님이요. 그리고 여기 알려졌죠. 노동 수고를 포함해서 북한 전략센터, 북한 전략센터의 강철한 대표님. 그리고 저번 뭔가 고 한성옥 씨 모자이 중에 저 나중에 어린 딸과 함께 앞에 섰던 김정복 우리 탈북자입니다. 또 여기 숭이동제라고 있습니다. 전국 일원의 탈북민 그 조직망을 갖춘 숭이동제 전 회장님이십니다. 한일성 회장님이시고요. 그리고 현재 그 북한 민주화위원회 그리고 고 황장임 선생님 그러니까 위원장으로 계시던 바로 후임으로 맡아가지고 조직하고 있는 고광일 북한 민주화위원회 위원장님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주 그 전국의 또 일원의 조직망을 가지고 탈북민의 정착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최주활 여기 탈북자 동지회 회장님이십니다. 이 탈북자 동지회도 고 황장희 선생님께서 그 창설부터 깊이 관여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탈북민 통일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북한이 그 뭔가 정말 낮이고 밤이고 물풍선을 통해서 북한의 엄청난 그 계몽부식 이 사를 벌이고 있는 결해월 통일연대 여기 결해월 통일연대 장세율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주일용 씨인데 지난 7월이었던가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 이 북한 인권 이거 흥정할 거 아니다 라고 아주 격진 높게 이야기했던 주일용 프로스 포럼 대표입니다. 얼굴 아시죠? 그리고 우리 이혜영 전 교수 북한 정보에 대한 그 확실한 이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NK 인포메이션 이혜영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 탈북자분들을 일일이 거를 못하겠는데 취재 과정에 한 가지만은요 뒤쪽에 있는 분들은 정말 북한의 고향과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에 분들 많이 좀 찍어주시고요. 뒤에 분들은 다 모자이크 꼭 해주시죠. 대신 투어를 높이 드려야 됩니다. 얼굴 다 모자이크 합니다. 가급적이면 모자이크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뒷줄은 한번 바로 딱 지원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줄은 전혀 괜찮습니다. 앞줄은 괜찮고요. 뒷줄은 괜찮은 사람 너무 힘들어집니다. 이래서 선생님, 거기 뉴스는 다 모자이크 해줘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조금 보이는데 이거는 다 모자이크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괜찮습니다. 모자이크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분들 얼굴 모자이크 해야 되는 분들은 살짝 좀 가리시죠. 눈까지만. 예, 괜찮습니다. 모자이크 안 해도 되겠습니다. 분들 동의 받았습니다. 앞으로 뺄게요. 앞으로. 이것은 어디 갔지? 보는 이거를 저쪽에다 갖다 둬. 저쪽에. 얘를 밀어가지고
응, 얘를 저쪽으로 가야 돼. 자, 마이크 주시고. 그리고 여기 우리 형제들 다 오십시오. 네, 하나, 둘, 셋. 부어 있겠지요. 하나, 둘. 이렇게 저쪽으로 가자. 정문 앞으로 해가지고 아직 아싸리 그 안이나 쳐 박아라. 하나, 둘, 헤이, 테스팅. 하나, 둘. 네, 하나, 둘, 셋, 셋. 자, 영화씨. 있잖아요. 이 배를 펴줘야 돼. 저 정리병을 좀 봐주세요. 야, 부어를 좀 높이 들을 때. 그 부어줘요. 부어 있으면 주시죠. 좀 높이 들어야 돼. 좀 동현아. 그리고 그거 부어주세요. 이 부어주세요. 자, 동현씨. 동요. 앞에 높이 들어. 앞에 부어가 있어. 예, 준비된 것 같습니다. 저 앞에서 진짜. 네, 잠시부터 탈북 청년 2명을 본인들의 귀순 의사와 상관없이 북한 김정은의 개가 되어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시킨 통일부와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탈북민 단체장들과 탈북민 비상대책위원회의 긴급 기자회견과 규탄 집회를 실행하겠습니다. 먼저 탈북민 인권단체 상임대표이신 김은강 대표님께서 발언있겠습니다. 저도요? 아니요, 그냥 딱 이대로 안 건드리고 제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 써놨어요. 30여 개의 북한 인권단체 총연합회 제3기 상임대표를 맡은 김훈광입니다. 저는 원래 NK지식연대 대표이기도 하고요. 기자님께서 보신 것처럼 오늘 여기 전국의 탈북민들 속속 모이고 있고요. 앞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10년, 20년 넘게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무식하게 활동해온 우리 단체장들과 원로님들께서 오늘 이 앞에 섰습니다. 왜 저희가 바로 이 강암광장 중심 청와대 앞에 이 통일부 앞에 섰을까요? 그것은 전혀 예상 못했던 전례 없는 유례가 없는 이런 반인도적 범죄가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자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은 이미 다 언론에 나왔지만은 정말 지난 7일에 자유타자 대한민국어는 탈북자가 포승줄에 묶여서 눈을 가린 채 입에 자갈까지 물려서 북한 김정은한테 짐승 먹이처럼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자유와 민주, 자유를 논하는 이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북에서 자사한 형제들을 이렇게 식량에 고기를 던져주듯이 김정은 그 아가리에 우리 탈북자들을 마구마구 넘길 수 있단 말입니까? 구체적인 이 사실들은 저희들한테 있어 매우 생명과 우리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느끼고 있으며 여기선 어느 탈북자도 어떤 순간에 자기도 모를 그런 이유와 규실 때문에 김정은한테 잡혀갈지 너무나도 저희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스럽고 그 분노찬 목소리는 이제부터 계속 정말 시작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의 우리 가족과 형제들 그리고 우리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를 뒤집기 위해서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의 동지들이 만일 처단해야 될 민족 반격자와 김정은을 처단하고 여기 왔다면 그 사람도 그러면 뭔가 반일족 범죄자가 되어서 돌아가야 되는가요? 김정은 그 수족들과 졸개들과의 투쟁은 피를 던 투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너무도 이게 분노하고 있는 것은
중화법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마음대로 써가지고 그가 16명의 탈북민들을 정말 16명의 그 동료 어선들을 죽였으면 어떻게 죽였는지 그 증거는 뭐는지 이런 거 하나도 밝히지 않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자랑하는 바로 대한민국 법칙 세계 내에서 탈북자가 아무런 정말 조사와 증거도 없이 재판도 없이 단 5일 만에 북한으로 북송됐다는 이 사실은 이건 정말로 반헌법적이고 반위헌적이며 또 반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그런 범죄이고 폐악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급히 이 북한 인권단체 이 연합회의 단체장들 또 기타 수많은 단체장들 정부 당국과 함께 긴급 이런 백색회의를 지금 열고 이에 대해서 끝장을 볼 때까지 청와대 문재인과 이 정부의 사죄와 재발 방지를 약속받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 전국에 살고 계신 우리 탈북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그리고 북한에서 북한 민주화 독재 체제를 저항하는 그 분들이 대한민국으로 왔을 때 생명이 안전될 때까지 저희는 끝을 보는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찾아왔으니까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저희들이 울분, 저희들이 분노, 저희들이 의지 이것을 명백히 국회사회와 우리 국내 애신들의 마음껏 또 절절히 이게 실어달라는 이런 말씀드리면서 저는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허광일 위원장님의 발언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광일입니다. 정말 요즘에는 밤을 지새워도 계속 생활을 그대로 밝히는 이 상황에서 현재 문재인 정권이 사용하는 형태를 보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문재인 정권은 북한 어선의 그 젊은 청년 2명이 16명의 동료들을 살인했다는 정말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을 시시 숨기고 있다가 닷새만에 급기야 이 내용을 공표하고 젊은 청년 2분을 북한으로 강제 추방시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 정신이 이미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파괴된 조례며 북한으로 북송된 이 탈북 청년 역시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탈북 청년은 우리 영예를 거쳐 우리 영토에 들어와서 무슨 의사를 밝히는 것만큼 철저한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도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에 준하는 국민적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문재인 반역 여적 정부는 정말 그들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왔는지 아니면 진짜 범죄자인지 범죄자라면 대한민국 헌법에 준하는 법치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그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다수인은 이 통일부는 이들의 수사가 정확히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더 조사의 여지가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급기야 김정은에게로 북송시켰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중심위원회 국정원은 대모든 흐름까지 지우며 증거 인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은 북한 정권과 야합한 반역 정권이며
살인 홍범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34,000여 탈북자들과 이번에 한성원 5단을 기르기 위해서 전국의 탈북자들과 전 국민들의 지지 선언 속에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희열이고 어려운 이 투쟁에서 반드시 김정은이 하순로 전락한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고 통일부 장관 김영철을 반드시 저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는 것이 34,000여 탈북자들의 한결같은 의지임을 이 정권은 분명히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 대표의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따르시고 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입니다. 아파 죽겠다는데 상임 대표님이 기어이 나오라 그래서 나왔습니다. 저 지금 필요한 말기 한 거거든요. 이것만 잘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이 사안이 중요하고 한성원 모자 사망사건을 이어서 또다시 터진 이번 북한 주민들의 강제 북송 문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군 현역 장교로 중국 대변항에서 미란을 시대였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던 저는 호승줄에 묶여 중국과 북한 사이에 검은 다리를 건너갔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전방부대 군인들은 인민군 대위였던 내가 북한으로 끌려가면 죽을 게 뻔한데 우리는 너를 절대로 북한으로 보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해를 막기 위해 감방 안에서도 창살의 한쪽 팔을 결박해 놓았고 북으로 송환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곳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된다며 탈북자인 저를 농락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가리고 팔을 뒤로 돌려 결박한 채 군용 트럭에 진흙짝처럼 쳐박고 북한으로 송환해버렸습니다. 설마 정치 장교였더라는 나를 북한으로 보낼 리야 없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던 마지막 기대가 허물어지던 그 순간을 20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안대를 제거한 제 눈앞에 북한군 군인들이 서있었고 저들에게 중국 측에서 조사한 저의 신상 자료가 봉투째 넘어가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공포의 순간 저는 인간이 어떻게 무너진가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려 자유를 찾지 않았다면 벌써 죽었을 저의 모든 삶을 걸고 이번 북한 사람들의 강제 북송 행위가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잔인하고 비인권적인가를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송토할 결심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이번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 행위입니다. 이를 규탄함과 함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상설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의 국정원장, 홍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책임자들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이는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북한인권단체 총연합 상임대표님의 결심이고 우리 갈치상 모두의 의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이 심각성으로 놓고 보아 반드시 반인적 행위를 규탄하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책임자들을
옴중히 고소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탈북자 동지회장인 최주환 회장님의 발언이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탈북자 모자 그 규모도 방치한 것에 분노하고 있는 이때 또다시 탈북 청년 2명을 강제 북송시키는 선체 용납 못할 짓을 한 대한민국 정부를 깊이 비판합니다. 어떻게 자유와 인권을 존중한다는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을 강제 송환하면서 눈을 싸고 이게 자갈을 물렸다니 이게 도저히 인간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서 해명할 수 있는 일입니까? 도살장에 들어가는 소 돼지도 눈 뜨고 입을 벌리고 숨을 쉬고 들어갑니다. 사람을 돼지 개 소바도 못하게 취급하는 이 대한민국 정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사해야 합니다. 이들은 북한 김정은과 손잡고 우리 대한민국을 소위 공사하다 해가지고 북한 통일을 하려는 그 목적을 조금씩 그 야욕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방치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34,000명의 탈북민은 뿐만 아니라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모든 정당,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정부가 감행한 탈북자에 대한 전체 용납 못할 만행을 강력히 비판할 것을 호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북한전략센터의 강철환 대표님의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지. 나중에 뭐 저한테만 필요한 거는 실장할 때 필요할 거예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여야가 합의한 북한 인권법이 시기조각이 됐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켜야 될 북한 인권 재단은 지금 어디 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은 북한 주민의 편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의 편에 서서 김정은의 이익만을 추구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현대 아상이 지어준 금강산 시설물에 대해서 너존하고 보기 싫다, 철거하라 이런 끔찍한 말을 했습니다. 현대가 지어준 금강산 시설물은 대한민국 현대의 재산이고 김정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시 지어줄 생각을 했었다. 이게 뭐 하자는 건데 도대체 이게? 지금 김정은이가 금강산을 치우겠다고 하니까 가짜 평화, 가짜 교류를 포장하기 위해서 김정은의 기회를 맞추기 위해서 두 명의 청년이 배 타고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가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이 두 사람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넘겨라. 대한민국 국정원과 대한민국 정보기관은 북한 보위부의 말을 믿고 이 두 사람이 살인자이기 때문에 살인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국민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봤겠지만 이 조그만 배 10m도 안 되는 그 배 안에서 2명이 16명을 3명 16명을 등기를 때려 죽였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이거 누가 믿습니까 이거를? 그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안건을 주고 원래 공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사가 발견하지 않았다면 이 엄청난 범죄 행위는 그냥 묻히고 두 명의 북한 청년은 아무런 죄도 없이 살인자의 변명을 쓰고 김정은에게 끌려갔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기자 여러분들의 그 노력에 의해서 이 엄청난 범죄 행위가 세상에 드러났고
사실 이 한 번의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넘겼던 많은 탈북자들이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조사한 영상을 온 국민에게 공개해서 정말 그 두 사람이 살인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지 인정을 했는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 본인들의 말을 믿고 이 두 사람을 살인자로 프레임을 시켜서 북한에 보낸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들은 살인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영토 북한은 우리 영토로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에 오면 이 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감지됩니다. 그 국민은 변호사를 살 권리가 있고 국가에 의해서 범죄자가 만연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인권 변호사를 자초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왜 인권을 무시하고 그들을 반해 있는 범죄에 속으리 돌아가면 처형됐으면 그런 북한 정권에다가 그들 넘깁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김정은에게 잘 모여서 어떻게든 가짜 평화, 가짜 교육을 시켜보려고 하지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은요, 뭐 조국 사건이니 무슨 사건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사건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가치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대한민국의 법률적인 자유와 인권을 완전하게 말살한 저는 반에 있는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대한민국 정부가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밝히지 않으면 앞으로 유엔과 또 ICC 사법재판소를 통해서 국제사회로 옮겨져서 이 사건이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3,000명 탈북자를 포함해서 저 북한에 있는 2,300만의 북한 동포들까지 포함해서 이 끔찍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기자 여러분들과 또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끔찍한 범죄 행위를 전 세계에 밝혀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일성 수미동지 회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는 원수미 동지에 출마했던 일선입니다. 방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정권은 보통 상식을 가지고 생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책임져 했다면 우리 법정에서 세워서 우리가 여기서 법의 심판을 받고 정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치국가입니다. 그들을 약간 조강을 하는 척 하다가 북한의 요구에 따라서 북한으로 대격을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고용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거론하는 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23,000의 33,000의 우리 탈북자들은 절대 이 사실을 용납하지 않고 전 국민이 알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철저히 법에 주시길 바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결혈 대표 장세율 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다른 당사자님들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북한의 강제 북송된 친구들의 소식을 간단히 전할 건 아니라 대보로 여러분 기자님들도 다 알겠지만 여기를 왔던 그 대보로가 587-8.74로 나중에 군부대 부업선으로 밝혀졌습니다. 북한에는 군부대에서
본인들의 후생 보장을 위해서 수산 기지를 가지고 있고 보업소를 운영을 합니다. 현재 김책에 잡혔다는 1인 한 명은 그 북한 7군단 거의사령부 감옥에서 조사를 받다가 남조선에서 남한에서 이 2명을 북송하면서 평양으로 올라가서 조사를 받고 있답니다. 그들의 주장은 분명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도 저는 그 탈북 청년들 2명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믿습니다. 북한에서도 그 사람들은 생명의 위험을 받았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했다. 저는 기자님들한테 호소를 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간 겁니다. 언론이 나서서 그들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김정은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 목숨 진짜 파리만도 여기지 않는 그런 악기입니다. 거기에로 이제 보냈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일용 탈북대학생 푸르스 포럼 회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발언하기 전에 기자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한테 고의적으로 써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극적인 사건을 부디 기자의 양심을 거시고 좀 전 세계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에 의해 무죄 상태의 국민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영토 조항을 비롯한 헌정 질서의 붕괴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 원수가 적국 수장의 비리를 맞추느라 자국민을 총포의 불구덩이로 몰아넣은 비극을 여기 있는 우리와 온 국민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3시 10분경 2명의 20대 청년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 북송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몰래 북송을 시도하다 발각되자 방치도 않은 법률을 억지로 조합하여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하였습니다. 중대한 범죄자는 법의 보호 대상자가 아니고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비겁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어떠한 사람도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누구도 그들을 범죄자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국가에 의해 강제 북송된 2명의 청년도 살인자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만 있었을 뿐 어떠한 판결도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백했다 하더라도 피의자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자백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이들을 미리 범죄자 취급하여 법의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또 나아가 자신의 고모부를 고사포로 쏘아 죽이고 이복형을 맹독으로 암살하고 자국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학살을 감행해온 북한 정권에 넘겨준 것은 엄연한 법치의 위반이며 인권에 대한 일말의 개념조차 없는 무식하고 극악부도한 살인 행위입니다. 둘째, 이들의 살인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이들은 북한 이탈 중인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뿐 강제 북송한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북한은 범죄자 인도에 관한 어떤 조약도 체결한 바 없습니다. 이 점 또한 국가가 악의적 판단으로 자국민을 죽음의 불구덩이로 몰아넣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셋째, 탈북민은 제3국에서는 난민적 지위를 인정받아 타국의 보호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들이 대한민국의 영토에 들어온 이상 그들은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우리 국민에 해당합니다. 자국민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한 것은 어불성설이며 더구나 어불성설로 이루어진 근거를 통해 자국민을 사지로 내몬 것은 국가에 의한 살인 행위입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변명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일관성이 없는 자의적 억지에 불과합니다. 올해 정부는 극악한 테러 조직인 이슬람 형제단 이집트인 2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수차례 암살 전력과 테러 전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1981년 하다스 암살, 1996년 무라비쿠 암살 리스,
1996년 카이로 관광객 습격, 1995년 이집트 대사관 폭파, 콥트 성당을 테러하였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출입국 관리법 제62조 제4항에 난민 신청자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송환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강제 송환 대상자들입니다. 정부는 당장 이들에게 안대를 씌우고 강제 포박하여 강제 송환시키십시오. 이들은 자국의 국경 앞에서 안대를 벗었을 때 우리 두 명의 청년과 같이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는 대신 당신을 노려보며 협박할 것입니다. 이들이 진짜 테러주의자들이고 살인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과 4만 4천 탈북민과 제3국에 있는 30만 탈북민과 2,500만 북한 주민은 이번 국가에 의해 자국민의 인권과 생명이 참혹하게 짓밟힌 사건을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사회에 호소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지난 8월 백악관에서 저희 고모 온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김정은에게 종교 억압 문제를 가져가겠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마저도 탈북민의 신변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어도 좋습니다. 다만 미국 유엔과 자유민주주의 정의의 나라 미국은 철저한 감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의해 강제 북송당한 2명 젊은 청년의 신변을 확보해 주십시오. 제발 미국이 메이크 아메리카 그룹이 어게인이 아니라 킵 아메리카 그레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정부에 선포합니다.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자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지 말고 지금 당장 나도 강제 북송시키세요. 나도 북한 정부의 주장에 맞는 반역자요 배신자이니까 지금 당장 나도 체포해서 강제 북송시키세요. 여기 있는 탈북민, 대한민국에 있는 3만 4천 탈북민을 지금 강제 북송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연대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이요 2,500만 북한주의 자유를 지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에 호소합니다. 정부를 철저히 감시해 주셔서 이번 강제 북송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하고 그간 수없이 국민 몰래 진행된 강제 북송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또 우리 3만 4천 명 탈북민의 신변을 옆에서 감시해 주십시오. 또 우리 대학생 여러분도 우리 앞에 침묵하지 말아 주십시오. 한 생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2명의 우리 국민 청년은 저보다도 어린 이제 막 20대가 된 아이들입니다.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들은 살인자가 아니라 국가에 의한 피해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호 몇 개를 외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개가 되어 판문점에 송환의 집을 만들고 탈북 청년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북송시킨 문재인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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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과 국정원과 통일부와 국방부는 북한으로 강제 북송된 2명의 청년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그 2 청년을 당장 서울로 데려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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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4천 명 탈북민들의 목숨을 계속하여 송환의 집을 통하여 북한으로 강제 북송하려는 사람이 먼저라고 하고 있고 인권이 먼저라고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정부 여당은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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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민연대의 김태희 대표님의 정부에 대한 공개 질문장이 있겠습니다. 북한인권단체 총연합 공개 질문장. 청와대와 정부는 소위 흉악범으로 낙인 찍은 탈북자 강제 추방의 진실을 밝혀라. 지난 11월 7일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 청년 2명이 단 5일 만에 흉악범으로 낙인되어 포승줄에 묶여 눈을 가리고 입에 자갈까지 물린 채 식량이 밥이 되어
김정은에게 보내졌다. 이런 전대미문의 탈북민 강제 추방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에게는 김정은이 강요한다면 언제든지 북한으로 강제 북송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를 주며 북한 주민들에게는 목숨을 내대고 북한의 독재 정권을 반대하여 들고 일어날 북심하서 처절하게 짓밟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만 5천여 탈북민들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농락되고 있는 위험천만한 사태에 직면하여 그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향후 다시는 탈북민들을 강제 추방하는 반인도적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청와대와 정부에 다음과 같은 공개 질문장을 보낸다. 정부는 이에 정확하게 답하라. 1. 흉악범으로 낙인된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도 탈북 청년들을 강제 북송시켰다. 왜 헌법과 어떤 법률에도 없는 강제 추방을 자행하였는가? 2. 대한민국의 수사 원칙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그런데 왜 이들만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를 밝히려 하지 않고 증거 현장에 배까지 소동하여 북한에 서둘러 보내는가? 2. 난민을 고문과 처형이 예견되는 북한으로의 송환 국제법으로 금지되었다. 이를 뻔히 알면서도 김정은에게 제물로 바친 그 이유는 무엇인가? 4. 강제 추방한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고 해놓고는 왜 송환 시 이들을 포박하고 눈을 싸매고 이래 자갈까지 물린 이유는 무엇인가? 5. 북한에서 살면서 16명을 집단 교살하는 흉악범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이들이 집단 교살하였다는 증거라도 있는가? 6.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피 묻은 배를 몰고 다시 고향인 김책으로 되돌아갔다고 하는데 모든 탈북자들은 이에 대하여 북한의 실상에 대하여 조금도 모르는 선푼짜리 시나리오로 평가한다. 강제 추방한 탈북 청년들의 조사 기록과 영상을 공개할 수 있는가? 7. 15m짜리 작은 배에 16명을 싣고 러시아 앞바다까지 모래호흡을 하러 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북한의 삼척 동자에게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도대체 이들 청년들은 누구며 왜 흉악범으로 둔갑하였는가? 8. 합심소의 조사 내용 중 강제 추방자들이 특대형 범죄 후에 김책함을 2번씩이나 불법적으로 들락거렸다고 하는데 탈북 출신의 어부 중 누구도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왜 거짓말이 뻗어지 국가기관이 발표한 조사보고에 나오는가? 이들 조사기관이나 조사관들은 멍청이인가? 9. 헤스카마에서 집단 교사를 한 특대형 범죄자들 생명을 구하러 이들을 변호한 문재인 대통령은 탈북 청년의 생명은 왜 빼앗았는가? 10. 조사보고서에 어떤 내용도 납득하기 어렵다. 솔직하게 답하라. 북한으로부터 이들을 돌려보내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가? 없는가? 왜 10가지 사안에 대하여 청와대와 정부는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10일 서울 탈북민 강제 추방 저지를 위한 전국 탈북민 강력 규탄 집회 참가자 일동.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북한인권단체 총연합에서 이번 북한의 강압에 굴복하여 귀순한 탈북자를 김정은에게 제물로 바친 문재인 정권의 국가대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7일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2명의 20대 청년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죽임을 당하러 북한에 강제 추방되었다. 이것은 대량 탈북 25년 3만 5천 명의 북한 주민이 자유대화를 찾아온 이래 사상 초유의 첫 강제 추방 사건이다. 역대 어느 정권도 행하지 못한 가장 파렴치하고 반인륜적이며 반인도적인 범죄가 사람이 먼저 나가는 문재인 정권에서 저질러졌다.
탈북민들은 김정은 악마의 소나기가 자유 대안에까지 뻗치고 있다는 사실에 국가의 공포감과 찬당함을 느끼고 있으며 강제 추방된 청년들이 가장 야수적인 수단으로 죽임을 당할 것을 생각하며 치를 떨고 있다. 탈북자들의 생명과 인권이 경각에 달한 지금 전국의 우리 탈북민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향후 남한으로 올 고향 형제들이 김정은이 살인명령만 씌우면 언제든지 북한으로 끌려갈 수 있는 선례가 만들어진 이 전대미문의 천인 공로할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탈북민들이 정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탈북민 강제 추방민, 법치국가라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직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원인으로 보고 있다. 헌법과 관련에 따라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그가 대한민국의 영토 관할내에 들어왔고 귀순 의사까지 밝힌 상황에서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수용하고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사법권이 행사되어야 했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도 문재인 정권은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것이다. 북한 이탈 주민법 제9조는 중대 범죄자를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보호 및 혜택을 받지 않을지 여부를 결정할 뿐이지 강제 추방시키려는 조항은 어느 법률에도 없다. 게다가 문재인 친북 주사파 종북 정권은 2명의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즉각 고문당하거나 처형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추방 북송시켰다. 국제법이며 대한민국도 가입국인 고문받기 허락, 고문 및 그 밖에 자독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자우나 처벌에 관계하는 정학의 제3조의 1항 어떠한 강사국도 고문받을 위협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바로 이 고문방지 소명을 정면에서 위반한 국제적인 범법자들이다. 탈북민들이 경악하는 것은 또한 20대 청년들을 흉악범으로 낙인찍은 조사 내용이 북한에서는 실제로 일어나기 어려운 극도로 비현실적이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서 이것은 모름지기 북한이 문재인 정권의 북송하라는 강요한 시장에 불과하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사람을 16명이나 죽인 흉악범이 목숨을 부시하려고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극도의 거부감을 느끼며 또 흉악범들이 김택함을 2번씩이나 불법적으로 들락거렸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북한의 물살틈 없는 해안경비 체계에 대한 무지한 국방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섣불짜리 이해에서 나온 말장난으로밖에 보지 않는다. 하여 우리 북한 인권단체 총연합은 청와대와 정부, 특히 통일부와 국정원과 국방부와 합심조사센터를 대상으로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들을 귀신한 탈북자들이 김정은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처참한 잠들이 자발리지 않기 위하여 끝까지 규명할 것이며 북한 인권단체 총연합은 전국의 탈북민들과 정의롭고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정치권과 펜 하나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기자 여러분들과 언론인들의 양심에 이번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전수사와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1월 12일
서울 탈북민 강제 추방 저지를 위한 전국 탈북민 강력 규탄 집회 참가자 일동 이어서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소위 흉악법으로 날인치고 탈북자를 강제 북송시킨 강제 추방의 진실을 밝히라! 밝히라! 정부와 국회와 국정원과 국방부 합심 조사단은 그들이 입헌한 순간부터 북송되어 입에 자갈을 물리고 눈에 안대를 씌우고 포로가 북한이라는 믿은 그 모든 동영상을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 공개하라!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한 가지라도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제헌법을 무시한 자가 있다고 하면 그자가 누구이든지 국제재판소에 회부하고 전세계 인류의 심판을 받게 하라! 이상으로 북한인권단체 총연합의 성변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신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애국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의 1시간 된 동안에 팔도 아프시죠? 이제 이후에 이게 그 전령 탕집이 있습니다. 같이 점심이라도 따뜻하게 같이 나누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면서 다음 주제를 함께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참석자분들께서는 그 앞에 있는 소리를 따라서 저게 전령탕집으로 점심 식사하러 가시겠습니다. 네, 함께 따라주시고 그 다음에 젊은 분들께서는 이게 뭔가 방송 음성 장비를 5명 정도 저게 이동엽, 동엽씨 그 다음에 저게 어쨌네. 그쪽으로 가지 말라니까. 아니요. 애들이 이기고 저희 전시관으로 반장님! 자, 지금 뭐 자고 일어나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소식들이 계속 벌어지는 대한민국. 반인륜적인 이러한 거의 글쎄요, 그 사람 눈을 가리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이렇게 데리고 갔다는 게 정말 끔찍한 내용입니다. 끔찍한 내용. 싸늘한 날씨에 정부 서울청사 탈북자 강제 북송에 따른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이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지켜보니까 정말 가슴 아픈 내용들이 많이 확인이 되네요. 있을 수 없는 시나리오다. 서푼짜리 시나리오라고 옛날 북한식 표현이 되겠죠. 중간중간 또 눈물을 흘리고 목소리가 떨리는, 지금 탈북해서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도 과거에 죄를 저질렀으니까 보내줘라. 그러면 또 이거 그거에 응할 이러한 기미가 보이니까 모두 다 긴장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긴장된 가운데서 진행된 그 집회를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현장 요즘 세상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거지.
이번에 단체가 있냐고 진짜 방화문에 나가가 무릎 꿇고 하래요. 네, 단체가 어디냐고? 자, 우리 오늘 스스로 빼가는 친구들이 네. 좀 나왔는데 우선 우리 대표님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저는 2004년에 대한민국에 지난 10년 동안 북한 인권과 유지하면서 활동을 해왔고요. 최근에는 제가 유튜브에서 NKTV라고 하는 그런 방송을 그다음에 뭐 다양한 북한 정보 서비스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제3기로 북한 인권단체 총연합회 상임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언론 보도만 보고 지금 실패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우리 정부가 뭐 정확하게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북한으로 주관시켰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아쉬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난 7일에 저희들도 깜짝 놀라고 야, 이건 정부의 발표가 조사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북한이 써서 내려보낸 시나리오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넓힐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이들은 22세, 23세 청년들입니다. 군대를 나가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북한에서 무조건 18세에 군대를 나갑니다. 근데 이들은 뭡니까? 22세, 23세 배를 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뭐 신체적 건강 때문에 군대에 못 나갔다는 거죠. 물론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은 우리 조사보고서에서 제일 그 중요한 그 거점이 뭐니까 제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게 그 16명의 사람 소년 동료들을 죽이고 죽였을 때는 뭐니까 그들을 죽이고 자기도 살자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복수를 하고 그 다음에 북한으로 도로 들어간다는 것 그 사실 자체는 사실 북한 사람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흉악범죄를 하고 대한민국 어디에든지 숨을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모텔도 없고요, 찜질방도 없고요, 그리고 어제 이 산에서 둘 데가 없습니다. 이들이 살려고 하면 그런 끔찍한 살육 행위를 했다면 바로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 와야죠. 아니면 일본을 가든지 제3국으로 튀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안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북한도 거의 알고 있겠는데요. 스스로 잡히러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북한이 해안 경비망이 2중 3중으로 대한민국 그 시스템하고 몹시 다릅니다. 나갈 때 한 명 한 명씩 다 해서 나가고 들어올 때 한 명 한 명씩 해서 다 봤는데 이 16명이 비어있는 그런 배를 가지고 무사히 북한 자기 고향에 들어갔다고요? 이거는요, 우리 탈북자 3만 5천을 다 모여주죠. 제가 선포당 장을 치시겠는데 단 한 사람도 불가능하다고 말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냐면 지금 이들이 15명이 타는 15m짜리 배를 가지고 러시아 원양 어업하러 나갔다고 하는데 일단 15명이 그런 배를 탈 수도 없거니와 거기에 오줌을 잡아서 어디다 싣고 온다는 것입니다. 적어도요, 어업을 하려면 75마력 이상의 그런 철선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목숨 가지고 어업을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는 조사 내용에 대한 어떤 저희가 딱 듣는 순간에 누구도 이게 무릎을 치는 거죠. 야, 이건 북한에서 짠 냄새가 난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정부는 지금 자기들의 조사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영감이 되겠는지 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끔찍한 사건을 털어놨다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 국가는 뭡니까? 무조 추정 원칙이 아닙니까? 100가지 있는데 다 현장 감식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증거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 그들을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나서 보내도 늦지를 않습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닷새 만에 이들을 갖다가 그 흉악범위로 나가서 보낸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반민족 범죄 도대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범죄를 저질렀던 그 배라고 하는데 그 배를 현장 감식도 하기 전에 이걸 갖다가 소독을 시켰다고 하네요. 세상에 현장 감식도 안 하고 어떻게 그 배를 소독합니까? 정부가 나서서 증거를 인멸합니까? 그런
당치하는 일, 황당한 일, 앞뒤가 안 맞는 일, 도저히 북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낸 조사 보고서는 우리 국민들을 알기로 뭐 꽁우랍니까? 바보랍니까? 멍청이랍니까? 그냥 지저대는 국민들은 다 이해하고 거기다 또 흉막 범죄자라고 하면 국민들 생명의 위태함을 느끼고 보내야 된다라고 정부의 그런 꼼수에 넘어갈 것으로 지금 생각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저희 탈북 3만 5천 명의 탈북자들이 눈을 뜨고 있느냐, 북에서 살았던 생생한 경험이 있느냐, 저희들은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진실은 진실대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전국의 탈북민들이 다 지금 속속이 지금 모이고 있고요. 지금 또 저희는 2차 모임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그 도착하신 분들은 한 30명 정도 가량 되는데 주로 지난 10년, 20년 동안 북한 인권위에서 활동해온 단체장들이고 또 원로들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투쟁은 시작됩니다. 저희들은 합심과 그리고 청와대 통일부를 찾아서 아까 제가 발표했습니다마는 그 공개 질문장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저희들이 받을 것이고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나 성의 있는 노력을 안 한다면 저희는 청와대를 향한 또 한 번의 돌파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한성옥 씨 모자에 대한 원인 사망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데 청와대를 만나려고 하는데 그거 당국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간에 분노해가지고 완전 부장한 전투경찰 제가 넘어서 청와대로 간 적이 있죠. 그때보다도 사실은 더 끔찍하고 더 무서운 사변이 지금 터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끝으로요. 오늘 모든 탈북자 단체장들이지만 이 국내에서 이런 문제들이 정당한 절차와 법적인 그 체제에서 해결 안 된다면 지금 이제 전 세계 언론들 그리고 국제 인권 국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대한민국 경례가 아니라 유엔 인권이사회 그리고 국제 사법 형사재판소에 반드시 제소해서 명명백백히 대한민국 정부에서 치러진 이 정말로 전대미문의 반인도적 범죄를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그 배가요, 북한을 돌려보내기 전에 국정원 요청으로 깨끗이 소독까지 해서 보냈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또, 죽인 게 아니라 공작용으로서 특수 공작원으로서 침투를 시키고, 죽였다고 그런 식으로 거짓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낸 게 아닌가 하는 것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이건 정부의 소위 정부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조사 자료가 어느 정도 그게 확신성이 있고 또 그 보편 타당했다라고 하면 왜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겠습니까? 이제 말씀하신 그 설은요 분명히 있을 수 있는 타당한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북한 공작원이 저리 침투할 때 만인 너희가 잡히게 되면 무수한 사람들을 죽인 그런 살인범으로 너가 자백을 하라.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협공해서 그 우리 어부들을 죽였으니 보내라라고 이렇게 지금 미리 짜진 각본에 따라서 했을 수 있다는 그런 설도 있고요. 그 밖에도 또 다양한 설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런 설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하나하나 저희들의 그 증거를 잡아가지고 차후에 저희 개인 NTT를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좀 공개적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태 의원이요. 네.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이렇게 해서 네.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번 저는 한 가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뭐 그게 뭔가 이렇게 흉악범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건 빼고요. 북한에서부터 이들을 당장 돌려보내라는 강압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예, 이걸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요. 그리고 왜 통일부와 국정원 국방부라고 하는 관계 당국이 있는데 왜 그들을 다 제치고 청와대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그들을 보내는데 가담을 했는가? 청와대가 바쁜데 어찌 그런 거 있다 가담하겠습니까? 여기는 분명 북한하고 다이렉트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국정조사라고 하는 그런 국회가 개입해야만이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탈북단체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우리 국민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 행사를 보내려면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누구든 저 명만 주시면 제가 이거 보고서. 자, 인터뷰 될 것이고. NKTV 대표님의 개인 인터뷰. 전반적인 내용이 다 망라가 되어 있네요. 늘 1시간 15분 정도 촬영이 됐네요. 자,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이란 TV 또 오훈 빛가서 방송 현장 중계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장 중계를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